아빠 버디. 안녕하세요. 도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온 질문은 예. 사람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가위에 너무 자주 눌립니다. 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예.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예. 가위에 자주 눌린다. 그건 좀 쉽지요. 왜? 도연보살이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거는. 자, 가위에 눌린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성이 없이 내가 잠을 자면 무언가 어떤 힘이 자기를 눌러서 자는 상태도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도 아닌 그 중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가 가위 눌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연보살이 사실 신을 받기 전에도 가위를 많이 눌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가위인지를 몰랐어요. 도연보살은. 그리고 신을 받고도 가위 눌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잠만 자면 가위 눌린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옆에 그 주위에 무언가가 귀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눌리는 겁니다. 자, 그냥 무작정 가위에 눌리는 게 아닙니다. 이사를 잘못했다든지 집에 물건을 잘못 들렸다든지 집수리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목신동토가 타게 되면 가위에 눌림이 생깁니다. 옛날에 도연보살이 제일 처음에 모성인이 되고 나서 도연보살이 한 3년 만에 이제 제 명의로 된 집을 장만했습니다. 처음에 이사를 갔는데 처음에 이삿짐을 풀어놓고 짐 정리를 또 가는데 짐 정리를 하고 나서 너무 피곤하게 살짝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가위에 눌리는 거야, 내가. 그러고 나서 억지로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도연보살이 목진 동토를 탄 겁니다, 그때. 왜냐면 이사를 가서 집수리를 다 했어, 올 리모델링을. 그때는 복층집이었어요. 지금 산신보세 신모배 선생님처럼 1층, 2층. 2층에 신당이 있었고 1층에 내가 자는 방이 있고 거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를 다 하고 들어갔는데 가위가 막 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속인들은 이사를 하고 나면은 점안식이라는 걸 합니다. 점안식을 할 적에 이제 공수에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면 애동이거든요. 그때도. 애동인데도 이제 공수에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가 무속인들 사실 집 얻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무당 무속인이라면 집을 안 줍니다. 혹시나 또 무당 무속인이 왔다 가면 뭐 귀신이 늘지가 싶어가 더더욱 안 주고, 또 인식 자체가 무당 무속인을 이렇게 좀 맑고 깨끗하게 생각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모신 신령님께서 남의 집 살이를 시키기 싫어서 빨리 집을 장만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을 샀으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예쁘기도 하고 싶고 깨끗하기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1층, 2층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점화식이 시작됐습니다. 점화식을 하니까 상자야 지금은 비만 안 새도록 신령님께서 집을 사주셨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내 말만 잘 들어라. 네가 원대로 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네가 어린 나이에 나를 모셨으니까. 신령님은 이제 신령님 입장에서 내가 불쌍한 거지. 철도 없고 뭐 사실 20대 후반이라면 진짜 보면 요즘 내가 20대 후반 아들 보면은 솔직히 웃기거든요. 내가 저래 어렸었나. 근데 실감이 안 나요, 도연보살은. 왜냐면 그때 손님들이 점사를 보러 오면 도연보살을 뭐라 했냐면 엄마 어디 갔노?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은 어린 제자들이 많지만 도연보살이 처음에 신내림을 받았을 그 시절에는 사실 어린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신령님께서는 지금부터 시작이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기도를 해라 하는데 정말 제자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도 선생님의 그 공수의 그 신령님 말씀이 맞는데 나는 자꾸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냐고 쌤한테. 쌤부터 지금 막 간다. 지금 미친년이야 저기. 제자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생각으로는 그 말을 안 해야지 하면서 입에서는 자꾸 그 말이 튀나가는 거야. 내 인생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막 눈물이 자꾸 똑같은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 그때는 뭐 목신농토라고 뭐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목신농토를 그렇게 심하게 탔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산신 선생님하고 도연보살하고 베트남에
베트남 관광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산신쌤이 내보고 하더라고. 야야, 네가 와래 땀을 많이 흘리노. 그러면서 산쌤이 하는 말이 네가 참 이쁜데 네가 되게 못생겼다 이러더라고. 나는 그래도 뭐 내가 내 몸에 병이 온 줄 몰랐어요. 병이 온 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뭐 쌤이 저래 이야기하노만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베트남 관광을 갔다 와서 집에 와서 3일 동안 제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기절해버렸어요. 기절. 말 그대로 기절을 했는데 이 몸에 피로가 와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가위도 중간중간 눌리는 거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깊은 잠도 자지를 못했고 그러다가 저희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엄마가 독감이 걸리셨어요. 독감. 엄마가 살아계실 적에 기관지가 요만큼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그때 감기가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대학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생전 내가 효자짓도 안 하다가 또 막 와그래 또 오랜만 불상로 또 가가지고 오랜만 병문안을 해야 되겠다. 병간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도연보살에 갔습니다. 갔는데 도연보살이 하루 만에 엄마한테 감기가 옮아 버린 거야. 열이 팔팔팔팔 끓고 막 기침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약간 대학병원 말고 약간 좀 중소병원 정도 있잖아요. 그게 뭐 제2차 의료 뭐지 그게? 대학병원 1차고 2차 정도 되는 그런 중소병원에 제가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내 동생이 저를 입원을 시켰거든요 거기에. 근데 내가 자꾸 안 울려고 해도 내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수도꼭지 틀듯이. 자꾸 눈물이 나니까 거기 이제 담당 과장이 있었습니다. 내과에. 그 과장이 내보고 그렇게 아프냐고 내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아파서 우는 줄 알지만 나는 안 울고 싶은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고 내가 그냥 눈물이 난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과장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입원을 해라. 그렇게 아프니까. 그랬는데 내가 내 동생 보고 그랬어. 야, 내가 대학병원에 입원시켜주가. 내 동생이 네가 막 갔나? 네 감기다. 감기에 무슨 네가 대병원 입원을 하노? 내가 내 동생 뭐 욕을 하는 게 씨발로 막 입에 저절로 나가는 거야. 대학병원 내 입원시키라. 입원시키라. 내 동생이 막 진짜 네 응성스럽다. 이 돌팔이 새끼들 나 여기서 입원해 있을 수가 없다. 대학병원 옮겨라. 그러니까 내 동생이 내가 대학병원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말 그대로 지랄병을 하니까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가지고 뭐 어찌어찌 해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이제 엄마랑 같은 병실에 엄마 오른쪽에 누워 있고 나도 왼쪽에 누워 있고. 근데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 목이. 그래서 이제 레지던트 왜 선생님한테 내 목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레지던트 선생님이 뚝 보더만은 갑상선이 왜 이렇게 커? 여자는 갑상선이 있거든 목에 여기. 왜 이렇지?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그 이비인후과에 거기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니까 거기다가 진료 의뢰를 해주더라고요. 이 이비인후과를 갔다 왔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이상이 없으니까 그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께서 내부비내과에 갑상선이 너무 컸으니까 검사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갑상선 중독증이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중독증 청소인데? 그게 뭐냐면 여자들은 갑상선이 있거든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갑상선 호르몬이 안 나와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 교수도 발견을 못 하더라고. 제가 호흡기 내과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 교수도 이걸 몰랐어요. 근데 그 레지던트가 와가지고 가만히 보더니 갑상선이네? 갑상선이 왜 이렇게 커? 그렇게 발견을 했단 말입니다. 그 전에 병원에 내과 과장이 봤잖아요. 해보세요. 입도 벌리고 목도 만져봐도 지 모르더라고. 근데 그 대학병원의 레지던트가 갑상선이 발견을 한 거예요. 내부비 내과를 갔어요. 그럼 그걸 피검사를 하거든요. 피검사를 하는데 수치가 예를 들어서 15가 정상이라면 340이 나온 거야.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가닥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량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땀이 비오듯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 바짝 말라야 돼요. 살이 쫙 빠지고 해골만 남아야 돼요. 반대로 갑상선이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살이 익히 쪄요. 이게 호르몬의 작용이 그렇게 큰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진증이었잖아요. 수치상, 의학상으로는. 근데 밖으로 드러나는 게 살이 자꾸 찌는 거야, 살이. 제가 지금 이 몸에서 한 15kg 더 쪄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산신쌤이 뭐라 했냐면 내가 밥만 먹자, 밥. 밥 먹을 때만 눈이 마주쳐. 관무라. 바지가 입으면 바지가 두 개가 찢어졌어. 쭉 앉으면 쭉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내가 이제 많이 먹어서 비만한 줄 알고 고안 물어. 니 또 먹나? 그만 물어. 그 정도였다니까 내가. 근데 그게 제가 항진증이었잖아요. 호르몬 수치상 검사 결과상. 그러면 정말 한 40kg 바짝 말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병명이 어떻게 나왔느냐. 원인 불명의 갑상선 중독증. 원인이 불명하다 이거지. 왜? 결과와 증상이 완전히 틀리니까. 그래서 내분비내과에서 도연보살한테 뭐를 처방해 줬느냐. 비만 치료제를 처방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뭐라 했느냐. 자기가 내분비 교수하고 나서 항진증 환자 때 비만 치료제를 처방하기는 자기 머리 털라고 처음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살이 너무 찌니까. 그랬는데 내가 산신쌤이 이야기하시더라고. 니 아무래도 니 목신 탔다. 니 집수리하고 목신 동토 탔다. 도연아. 그래서 구술을 했습니다. 이제 목신 동토 심하게 탔으니까. 구술을 했는데 100일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100일 기도 어떻게 하느냐. 홍리포포 아시죠? 피디님.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녁만 되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도연보살이 어릴 때부터 이 산신보살 15배 선생님은 굉장히 스파르타식이거든요. 제달 기도시킬 적에 텐트 던지고 초 던지고 식량 주고 하고 나와 끝이에요.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기도를 매일 갔었기 때문에 산에 가도 무섭다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또 산에 가다 잠깐 인간이다 보니 무서운 생각이 들 때 있어도 그게 별게 아니었거든요. 야, 낮에 홍유폭포를 올라가도 무서운데 쪽팔려가지고 내가 무당인데 무섭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낮에 올라가도 뭐가 잡아 당기는 것 같아, 여기를. 그러니까 나 저녁에 가서 기도를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일 정도 기도를 했을 때 내가 불만 살짝 밝히고 새 몰래 낮에 가가 불만 초만 밝히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다 산쌤한테 제가 그걸 들켰어요. 산쌤 난리가 난 거야. 야이씨 할려나. 내가 니 보고 매일매일 가서 밤중 한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네가 열심히 산신기도 하고 오랬지. 내가 니 보고 불 밝히러 오라더나. 그러니까 내가 쌤 보고 그랬지. 쌤요, 내가 사실은 무서워서 못 갔겠습니다. 야, 니 몸에 니가 목신 동토 같았으니까 잡기가 니를 걸다 봤으니까 니 그걸 빼내야 된다. 알고는 있지 나도. 무서운데 어떡해. 그러다 와서 남들한테 이 표현을 못하고 내 쌤한테만 살짝 이야기를 한 거야. 나 무섭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연보살이 집을 샀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집을 팔고 나간 아줌마가 있었거든요. 아저씨는 돌아가시고 그 아저씨가 그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바람이 나가지고 좀 싸게 팔고 갔거든 도연보살한테. 근데 그 아저씨가 그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정말 열심히 모아서 그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못 떠나고 그 혼명이 그 집에서 돌았던 겁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갑상선 암으로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도연보살이 갑상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도 참고 이제 쌤한테 욕을 먹었으니까 이걸 내가 이겨내야 되니까 한 60일 정도 100일 중에서 한 60일 정도 기도를 계속 이제 갔습니다. 그때까지 한 60일 정도 되니까 도연보살이 꿈을 꿨습니다. 도연보살이 꿈에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요. 똥 알죠? 똥이 길이가 이만해. 똥을 놓는데 길이가 이만한 게 내 몸속에 쑥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산쌤한테 전화를 했어요. 쌤요, 내 어제 꿈에 똥을 놓는데 똥 길이가 이만하대요. 내 했지. 됐다 도연아. 니 이제 들으면 잡기 빠졌다 이러더라고. 내 보고 목신 동토가 빠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가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그러고 나머지 40일 했습니다.
사실 갑상선 이 중독증은 재발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서 재발이 잘 되는데 제가 지금 한 17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도 16년, 17년 정도 됐는데도 단 한 번도 재발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대학병원, 올해도 산신쌤하고 같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거는 왜 기신병이었기 때문에, 목신 동토로 인한 기신병이었기 때문에 도연보살이 재발을 안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위 눌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위에 눌린다는 거는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귀신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침대 방향을 바꾸거나 가구 배치를 바꾸거나 이러면 그 현상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어떤 무당 무속인은 뭐라고 유튜브 방송을 하느냐. 자, 목신동토가 타면 임금 왕자를 적으라 하네, 가구 밑에다가. 참, 도연보살이 무속인인데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왜 그 무속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냐. 옛날에 양밥을 한다고. 옛날에 보살님들이, 옛날 할머니들이 임금왕자 모든 부적을 자세히 보시면요, 임금왕자가 들어가는 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왕자, 왕이 누른다. 제일 높은 거 아닙니까? 높은 존재자, 왕이라는 존재. 왕이 귀신을 누른다는 그런 의미로 부적에다가 왕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힘력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왕의 힘으로 잡기를 누르겠다, 누른다. 부적을 붙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적은 누르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활동을 못하게끔. 그래서 가구 배치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목신 동토부 부적을 붙이시고 산신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산신기도를 하셔야 가위 눌림이 없어집니다. 저도 옛날에 가위 눌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예. 저는 여자가 저 위에 올라타고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목신 동토입니다. 그래요? 절대 여자든 남자 귀신이 붙고요. 청춘기입니다. 목신은 귀신은 청춘기예요. 나이 든 귀신은 잘 없어요. 그래서 여자든 남자, 그러면 이사 이동을 잘못하면 드럼은 남자가 붙는다든지,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여자가 붙습니다. 나하고 결혼 상대자도 아닌, 또 만약에 그 부부 사이에 이사하고 나서, 집수리하고 나서 갑자기 마누라가 밖으로 나돈다든지, 신랑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공부 잘하던 애가 나간다든지, 집을 나가가 밖에 나가 별로 할 짓도 없으면서 집에 오면 깔아지고 또 양목은 뺑아리처럼 누워있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가위 눌림 자체가 목신 탔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귀신의 장난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귀신의 장난, 귀신이 누르는 겁니다. 100% 그거는 목신 동토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래저래 뭐 유튜브를 많이 보면 네. 귀신은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사람의 몸을 못 움직이게 강제를 하면 목소리가 안 나게 막는지. 자, 귀신도 힘이 센 귀신도 있고 힘이 약한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이 제가 그랬잖아요. 다 못된 귀신이 아니라 했잖아요. 몸이 없는 존재는 다 귀신입니다. 그러면 살았을 적에 예를 들자면 정말 수연수연 독한 귀신이 있고, 살았을 때 성격이 귀신이 돼서 똑같습니다. 살았을 때 아주 우유부단하고 겁이 많고 그런 귀신들은 죽어서도 겁이 많습니다. 살았을 때 독하고 못됐고 그런 귀신들은 죽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위 눌림이 눌려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식구가 4명이 이사를 갔어요. 네. 눌리는 사람이 있고 안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지가 칠성줄이 세고 신줄이 세고 그 중에서 약하고 하면 그거 눌립니다. 근데 도연보살의 경우는 약간 그 집에 있던 귀신이었잖아. 네. 그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귀신. 그래서 목신동토의 이야기는 도연보살이 정말 이야기해드릴 게 정말 많습니다. 경험도 많이 했고 또 그런 손님 점사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건 차차 다음에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위 눌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자, 가위에 눌린다. 가위 눌림이 심하다 할 적에는 무당 무속인을 찾아가서 부적을 쓰세요. 부적을 써서 붙이세요. 많이 붙이세요.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어쩔 때는 운이 안 좋을 때는 동서남북 움직이지 말고 빡빡하게 붙입니다. 부적을 써서 붙이고 산신기도를 오세요. 산신기도를 오시면 기도를 하시면은 내한테 들어왔던 목신도 나를 건드리던 목신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목신이 들어왔다면 그게 빙의 아닙니까? 그죠? 네. 몸에서 나는 빠져나왔다 했잖아.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산신기도 하시면은 목신이 100% 빠져나옵니다. 조상은 힘이 없어요. 어떤 분은 이러다 무당무속인데도 목신 탑니까? 이러거든. 탑니다. 더 잘 타는 거 아니에요? 귀신자 잘 느끼니까. 더 잘 타는 게 아니고 이제 무당무속인도 기도를 많이 하게 신장이 세집니다. 귀신도 사람 방하면서 깔보거든. 약한 사람은 건드린단 말이야. 지가 봤을 때 내가 만만했겠지. 그 당시에 내가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하지만 무작정 뭐 무당무속의 목신을 잘 타는 게 아닙니다. 빨리 아는 거지 우리는. 우리는 빨리 아니까 빨리 치료가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자각을 못하기 때문에 뭐 우울증이다, 뭐 내가 막 피로가 온다, 뭐 스트레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묻어두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은 치료하기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몰라서 치료를 못하는 것뿐이고 우리 같은 무속인들은 빨리 알잖아. 네. 아 이거는 뭔가 있다 아니까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도연보살이 어떤 신도님께서 가위 눌림에 너무 자주 눌리신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질문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연보살이 거기에 대한 경험담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다음에 구독자 신도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도연보살의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도연보살이 또 대답을 해드리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연보살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